비벌리는 바이러스 뇌염에 걸린 후 후유증을 겪고 있는 유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비벌리는 매일 유진을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의사가 산책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집에 있을 때 유진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비벌리는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질문을 받았죠. 의사는 비벌리에게 절대로 유진을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진이 길을 잃으면 집을 찾지 못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죠. 유진은 기억 상실과 함께 치매에 걸린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들도 못 알아볼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비벌리가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유진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소에 유진이 이 방 저 방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유진이 보이지 않자 비벌리는 유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있었기에 비벌리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이웃집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점이 더욱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밖을 나간 유진이 어디선가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똑같은 집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니 유진이 집을 찾기 어려울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혹시나 유진이 똑같이 생긴 다른 집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었죠. 이웃집들을 전부 찾아다니며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웃집을 방문해도 유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벌리는 주택가에서 떨어진 큰 길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큰 소리로 유진을 외쳐 불렀죠. 소리치는 자신을 사람들이 볼 뿐 유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 동네까지도 찾아가서 유진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유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유진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벌어진 일을 자책하며 비벌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이 인도도 아닌 차도에서 위험하게 있는 것은 아닐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신이 사는 곳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비벌리는 벌써 몇십 분째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찾는 것보다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죠. 그 당시 핸드폰이 대중화되었던 때가 아니라 집 전화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비벌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들어가 거실에서 유진을 발견한 겁니다. 유진은 거실에 앉아 TV로 히스토리 채널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유진을 보자마자 비벌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바라봤죠. 유진은 비벌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집 밖으로 나갔다는 걸 기억하지 못했죠. 어디를 다녀왔는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요. 자신이 뭘 하고 왔는지 기억하지 못하니 비벌리의 울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을 보던 비벌리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탁자 위에 솔방울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는 솔방울이 하나도 없었기에 이상하게 생각했죠. 기억을 떠올려 보니 좀 전에 찾아갔던 이웃집에서 솔방울을 봤습니다. 이웃집 정원에 솔방울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유진의 손을 살펴보니 손가락에 송진이 묻어 끈적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유진이 혼자 산책을 다녀왔다는 걸 깨달았죠. 산책을 하며 솔방울까지 기념품으로 주워온 것입니다. 유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부터 유진은 혼자서 산책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혼자서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걱정한 비벌리는 유진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늘 나갔어요. 제발 집에 있어야 한다고 사정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벌리가 하는 말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니 소용없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비벌리는 유진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유진이 제대로 길을 알고 움직여서 산책하는지 말이죠. 놀랍게도 유진은 언제나 나간 후 정확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지갑을 주워온 적도 있었고 강아지를 데리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옆집에 있는 솔방울이나 돌멩이를 자주 주워왔고요. 하지만 유진은 자신이 그걸 어디에서 주워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치매였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에 뭔가 의식적인 기억과는 다른 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유진에게 실험을 하기로 했죠. 유진에게 동네 지도를 대강 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지도를 전혀 그리지 못했습니다. 유진에게 집의 위치가 대략 어디에 있는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유진은 멍하니 딴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좀 더 가까운 곳에 대한 질문을 했죠. 유진에게 집에서 부엌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손가락으로 가리켜달라고 했죠. 유진은 거실에서 두리번거리며 찾다 어딘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배고플 때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유진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시리얼을 꺼냈습니다. 부엌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던 거죠. 연구원들은 유진과 함께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진과 함께 15분 정도 거리를 걸었습니다. 유진은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지만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걸을 때 늘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며 어디로 갈지 아는 듯 했죠. 단 한 번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묻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집 근처에 다 왔을 때 누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집이 어디세요? 유진은 저도 정확히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고 망설임 없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TV를 켜고 시청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건 바로 평소에 자신도 모르게 반복해서 했던 행동 덕분입니다. 반복되는 행동은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죠. 습관이 한번 형성되면 인식을 하기 전에 먼저 자동 반사적으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활동을 절약할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모든 일을 무차별적으로 습관으로 전환시킵니다. 유진의 반복된 행동이 습관이 되었던 겁니다. 자신이 전혀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사람이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 반복된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정 신호에 반복된 행동을 하며 보상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신호와 보상이 결부되면서 기대가 생기는 거죠. 기대가 충족되면 욕망으로 발전합니다. 습관이 우리 몸에 벨 정도가 되면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 없게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면 갈수록 더욱 발전하고 삶이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여러분 모두 반복된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습관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